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차세대 벤처팀 차홍중 팀장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회사 UAM TF 팀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현재 가장 핫한 분야인 이 UAM 분야의 간단한 시장 동향과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민궁 겸용 600kg급 eVTOL 기체에 대해서 개발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UAM 마켓 트렌드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UAM 기체가 가져야 될 특징, 그리고 UAM의 로드맵, 그리고 저희가 지난 아덱스 때 한번 공개드렸던 카이 UA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UAM 마켓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버티컬 플라이 소사이어티라는 부분을 인용한 자료인데요. 이번 달에 나온 좀 가장 최신의 뉴스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0개 회사에서 600개의 기종들을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스타일의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호버바이크나 전기 헬리콥터를 제외하면 실제로 UAM으로 분리될 수 있는 기체들은 약 400여 종쯤 됩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학회나 세미나에서는 300여 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1년 사이에 이제 100여 종이 늘은 거죠. 이 추세를 보시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보면 굉장히 큰 수치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항공 분야에서, 그리고 특히 민수 분야에서는 매년 나오는 기종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UAM이 늘어나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기존 항공 분야에서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던 추진 시스템 분야가 대부분의 업체들이 진입을 꺼리게 하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전기화가 이루어지면서 모터나 배터리가 발달하면서 중소 드론 업체를 포함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조비나 릴리움 같은 회사들이 실기체를 날리고 그 다음에 투자해서 과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면서 더더욱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 세계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UAM 타입별, 지역별 마켓 트렌드입니다. 현재 약 전 세계적으로 48개국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북미 그리고 유럽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북미나 유럽이 항공 선진국들이 위치해 있고 특히나 스타트업들이 일하기 좋은 생태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항공 선진국 기반으로 많은 기체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보면 초기에 UAM 발생 초기에는 이항이나 볼로콥터 같은 멀티콥터 위주로 진행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벡터 스러스트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순항 효율을 고려하다 보니까 벡터 스러스트나 리프트 크루즈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44% 정도가 벡터 스러스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AM 마켓 트렌드 중 메이저 플레이어 부분입니다. 아마 UAM에 관심이 다들 많으시기 때문에 ARI 지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요거는 SMG 컨설팅이라고 항공 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거기서 5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이 기체가 상용화가 가능할지를 이제 만든 내용인데요. 가장 큰 내용이 이제 펀딩, 얼마나 자금을 모았느냐, 그리고 조직은 어느 정도 리딩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인증, 그리고 생산, 그리고 기술은 어느 정도 있냐라는 이 5가지 지표로 회사들을 평가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400개의 업체 중에서 2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4개 업체를 보면 수주량으로 보면 약간 8,000대, 그리고 전체 펀딩 규모로 보면 56억 불, 굉장히 큰 수치죠. 이 수치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마켓이 열릴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약 15개 업체는 25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항공기 시장이 다른 산업과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수 분야 같은 경우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91%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UAM 산업이 항공기 산업의 형태로 갈지 아니면 자동차 산업처럼 다양한 참가자가 있는 형태로 갈지에 따라서 여기 지금 24개 업체가 랭크돼 있지만 이게 5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3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UAM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UAM 기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AM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뭐 경제성, 그리고 성능, 소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AM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2개의 기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350이라는 민항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잉에서 만든 787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 저도 약 5년 정도 개발의 엔지니어로 참여한 기체들인데요. 이 기체들이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고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키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분의 1이라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catastrophic failure rate이라고 그래가지고요. catastrophic failure rate이라고 하면 항공기가 대파되거나 인명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비행기를 1시간 탔을 때 내가 죽을 확률은 10억분의 1.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민항기를 타는 거죠. 그렇다면 UAM은 어떨까?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UAM은 현재 유럽 항공안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특별 가망 인증 내용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9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표에서 보시면 그 스페셜 컨디션의 캐테고리 인핸스드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밀집 지역을 비행하는 기체는 10의 마이너스 9승 300명 이상을 태우는 민항기 그리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는 큰 비행기와 같은 정도의 릴라이비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가혹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화, 추진체 부분의 전기화에 의해서 쉽게 시장에 진입했던 업체들이 과연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큰 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저희는 인증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증 과정에는 형식 증명인 타입 서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생산 증명인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광고를 하자면 저희 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2013년까지 KC100을 개발하면서 국내 유일의 TC하고 PC의 홀더로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에는 바사라고 그래서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이 부분에서 이 미국과의 그 상호 안전 협정을 항공기급으로 확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그 UAM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KUH나 KF21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 그리고 대형 OEM들과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수 사업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다른 한 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약 5개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꼭지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퓨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UAM과 전기 항공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화에 대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UAM 사업을 기존 저희 항공업체에 쌓은 노하우와 함께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놀로지 컨버전스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UAM은 도심에서 수직 이착륙하고 그 다음에 순항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기처럼 자율비행과 자동비행을 하죠. 유인기, 고정이익과 회전이익 그리고 무인기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트 23급 소형 항공기부터 무인기, 헬리콥터 그리고 현재는
마하 1.8을 나르는 전투기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자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30년 동안 쌓은 기술뿐만 아니라 약 2,000명 이상의 항공 전문 엔지니어들과 인프라, 시험시설, 그리고 재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회사는 UAM을 새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두 개의 기체, 하나는 유인기 형태고요. 하나는 무인 화물기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저희가 지난 아덱스 때 공개한 모델인데요. 저희는 친환경 그리고 전기화 된 익스페리먼트, 보통 항공기에서는 실험기에 X를 붙여줍니다. 저희가 KF-22인 이 그전의 항공기가 KF-X라고 불렸던 것처럼 엑스페리먼트를 붙여주는데요. 저희는 이 기체에 에코프렌들리 일렉트릭 익스페리먼트에서 E-스퀘어 X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였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E-스퀘어 X 모델을 만들면서 고려했던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고객의 요구도를 수집을 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UAM은 5인승 이상이 탑승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100km 정도 날아야 되는 그런 유인기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군의 소요는 무인기이면서 전장을 안전하게 나를 수 있는 무인 화물기, 페이로드 600kg급의 무인 화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체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고민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운영 개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 개념에 걸맞는 요구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여 종이 넘는 컨셉 스케치를 진행하였고 저희 각 회전익 고정익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4개의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날개의 면적, 로터의 크기, 항공기의 성능, SNC, 스테빌리티 앤 컨트롤 같은 부분까지 점검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E-스퀘어 X 두 종을 아덱스 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E-스퀘어 X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커머널리티, 공용성입니다. 그 하나의 기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3천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인기와 유인기의 소유는 있으나 이 두 가지 기체를 다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익과 파워트레인 그리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항공전자, 비행저 부분들을 공용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산 기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이 이 기체는 전방에 4개의 틸트 로터를 가지고 있고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코 로테이팅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윙을 보시면 약간 걸링이라고 하는데요. 갈매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걸링의 특징이 고익기고 안정성이 뛰어난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UAM은 저희가 생각하는 전투기처럼 그렇게 기동성을 요구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걸링이 가장 적합하고 특히 그 민간이 타는 기체 같은 경우는 조종소의 시야나 그 승객들의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걸링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체에 Y테일을 채택하였는데요. Y테일의 장점이 중량이 작고 항력이 또 작습니다. 그리고 전진익에서 날아오는 앞에 그 날개에서 날아오는 후류의 영향도 적게 받습니다. 물론 그 제어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용에서는 Y테일을 선택을 했고요. 무인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붐테일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후방 쪽으로 카고를 싣고 내릴 수 있게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딩기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그 랜딩기어 담당자 입장에서는 헬리콥터와 같은 스키드 타입을 이제 선호했었습니다. 뭐 중량이 가장 가볍기도 하고 간단하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은 UAM이라고 한다면 주기장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항공기가 활공을 하는 착륙을 했을 때 스키드 타입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공까지 고려해서 트라이사이클 타입의 휠이 있는 랜딩 기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스퀘어X의 간단한 재원입니다. 유인기 같은 경우 약 5명이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기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 600kg에 상응하는 화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리미너리 리콰이먼트에 MTOW가 2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저희 목표가 2톤이었는데 사이징 과정에서 2톤이 초과되는 약 2.5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계속 성능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향후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최고 속도는 250km, 그리고 레인지는 100km로 잡았습니다. 레인지가 이제 다른 기체들에서 하는 것보다 좀 작은 상황입니다. 이 기체가 이제 현재로서는 배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km라는 게 이제 뛰어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에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에 대한 과제를 한 개를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소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 기체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통상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기체들의 문제는 국내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컵홀더 하나를 붙이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증, 비행시험에 관한 모든 자료를 통해서 군이든 민이든 요구하는 기체를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민간 버전에 군용 버전으로 4가지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군에서 사용했을 때 지휘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기동 강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인 화물기, 그리고 의무 후송기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기동 강습용에 방탄을 요구하면 저희는 방탄을 설치할 것이고요. 무인 화물기에 민간과 다르게 공중에서 투하하는 기능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백이라고 하죠. 의무 후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없이 위험한 전장 지역을 무인기가 가서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는 요구도를 준다면 저희는 그렇게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아덱스 때 선보였던 운영 개념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UAM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2028년까지 인증을 받은 600kg급 민군 다목적 UAM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이후 점진적으로 페이로드를 증가하고 향후에 10인승 이상까지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5년까지 UAM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데요. 분산 추진이나 경량 소재, 그리고 소음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하나 수행하였고요. 올해는
수소 분야, 수소 추진체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열 가소성 복합재, 경량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친환경이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열 가소성 복합재에 대해서도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8년까지 1차적으로 UAM에 대한 기술 레이저를 마치고 29년에는 전기 항공기까지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사실 추진체 분야가 전기 항공기와 UAM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항공기에 대한 제반 기술과 UAM에서 확보된 전기 추진 분야를 합친다고 하면 전기 추진 항공기, 전기 항공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UAM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